일반적으로 알기에는 5년간 사후관리만 지키면 세금이 없는 줄 알아요. 대신에 나중에 이 상속인이 이 주식을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럼 그때 세금을 다 청산해야 되고요. 또는 폐업했을 경우에는 또 청산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상속 공제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건 옳지 않고요. 비율을 공제를 50% 받고 미공제 50% 신청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플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사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폐업한 FP가 계약한 계약이 법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했는데 이 대표님이 연세가 37세예요. 그래서 뭐 10년 되시고 퇴직금 가시라 하시기에는 너무 젊어서 그래서 지분 분산을 통해서 한 5, 6년 후에 주식 정의 후 소각을 통해서 가져가는 플랜들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무사님이 37세 젊은 대표님이 네. 이제 법인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좀 두고서 상담을 진행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 개인 사업자일 때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 나면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올해 8월 말까지 가결산을 해보니까 약 1억 4천만 원 순이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하면 한 2억 한 1, 2천 정도 이익이 나는데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얼마의 종합소득을 낼지를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11달 되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날라옵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또 진단을 해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실행하시고 10월 말까지는 개인 사업자, 11월부터는 법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경영인정기 상품 세일즈를 네, 하셨는데 월납보험료는 어느 정도?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럼 고객 입장에서 1년에 이제 6천만 원의 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그 맞습니다. 정도고 그러면 이제 한 5년, 10년 어떻게 좀 제안을 하셨나요? 첫 번째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불입하시는 걸로. 그럼 한 3억 정도? 네, 맞습니다. 5년 뒤에 3억을 좀 출구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한 건가요? 내년 5월 달에 본인이 내야 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외부에서 또 투자금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 이렇게 허들이 없는 고객을 좀 만나고 네. 싶은데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다 네. 보니까 우리 세무사님이 좀 겸손하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그 고객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잘 리딩해 주신 네. 뭐 상담의 노하우나 네. 어떤 전략 포인트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이 또 성숙 단계에 들면 네. 절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성숙 단계에 있어서 어떤 승계나 증여 네. 아니면은 이제 법인 자금을 개인화 시키려는 분들 네. 하고 상담했을 때는 어떤 네. 컨셉으로 좀 상담을 많이 하세요? 특정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인기인 컨텐츠죠.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개인 돈을 자녀 개인 계좌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10년간 5천만 원밖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만약 법인 자금을 자녀 법인에 1년에 1억 원씩 10년을 하게 되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정액세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세를 냅니다.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 주주인 자녀가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려고 할 텐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탈세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세가 아니라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법인으로 가려면 어떤 포인트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정여 형태의 어떤 돈만 받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발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대표님들 이렇게 특정 법인으로 상담을 하면 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큽니다. 고객분들하고 이런 상담했을 때 이미 많이 들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인지는 그렇게 네. 막 커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좀 하면 만족도는 높은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제안할 때는 어떤 절세를 통해서 금융상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그 반응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 이 특정 법인과 관련된 특정 법인을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법인이라든지 성실 신고 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2억 원 이하일지라도 19%로 인상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법인세 부담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많아짐으로써 또 경영이 정기보험에 대한 비용 처리 관점에 플랜이 또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내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네. 포인트가 지금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청산을 하거나 승계를 하는 법인들,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네, 좀 고민을 맞습니다. 하실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에서 첫 번째 이제 이 단계에서는 네. 컨설팅 이전에 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컨설팅 이전에 좀 직면한 과제인데, 우리 세무사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니까 뭐 조금 이따 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미루시는 경우가 좀 현장에서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가진 또 능력이 데이터라서 계속 짧게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 미래에 대한 진단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책에서 보는 것과 좀 온도 차이는 뭐냐면, 직접 영업을 해보신 전문직 분들은 처음에 이제 자제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추진해서 막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대표님들, 네, 부모님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 승계에서는 첫 번째인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전문직 분들, 영업하시는 전문직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어렵다,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또 어떻게 그럼 때 해결하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업을 본업으로서 다루는 객관적인 네. 3자 입장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음. 또 부모님의 사망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준비되지 않은 사망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좀 그려드릴 수 네.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승계에 관련된 네.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네. 좀 우리가 승계나 청산 또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키는 것들 중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 많이 진행하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승계 청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사실 가압상속 공제는 세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0억이라는 주식 가치를 갖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다. 상속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5년간 사후 관리만 지키면 세금이 없는 줄 알아요. 대신에 나중에 이 상속인이 이 주식을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럼 그때 세금을 다 청산해야 되고요. 또는 폐업했을 경우에는 또 청산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상속 공제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건 옳지 않고요. 비율을 공제를 50% 받고 미공제 50% 신청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플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부터 일단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요건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네. 두 번째는 가압상속공제에 해당이 되더라도 네. 너무 그거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걸 말고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컨설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속인들이 그 상속세 납부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피상속인이 현금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님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비유동자산이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법인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유족보상금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법인 대표님이 사망했을 때 법인 자금으로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관을 사전에 예, 정관에 준비를 미리 해놔야 세팅을 되겠죠. 해놓으면 그 다음에 상속감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감제라는 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그 주식을 회사에 대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팔지만 본인의 취득가액과 회사에 받는 그 소각대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지금 말씀하신 상속감자 컨셉으로 우리가 네. 종신보험이나 네. 경영인정기 네, 네. 세일즈가 맞습니다.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좀 잘 가능한 이유는 보험 상품이 다른 금융 상품과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네. 좀 분리해서 상품을 가입할 네. 수 있고, 또 계약자나 수익자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네. 법인에서 개인으로, 때로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우리 이제 컨설팅 기법이죠. 대표님, 아버님 세대의 회장님만 좀 잘 공감이 된다라고 네. 하면, 지금 말씀하신 상속감자 같은 경우는 실제 고액의 종신보험이 많이 가입되는 그런 컨설팅 네, 기법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이제 다른 세무사 회계사님들도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용대 세무사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상속감자 컨셉이나 네. 아니면 증여 컨셉으로 좀 영업을 해보시면 네. 어떤 가장 큰 허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거절 말고
하시고 네. 실제 이 플로우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왜 꼭 보험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죠. 네. 필요는 한데 꼭 보험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허들이죠. 이 보험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네. 과거부터 부정적인 네, 선입견, 맞습니다.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이 매력적일지라도 그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 강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 금융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식이나 네. 컨설팅의 효과로서 상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안을 좀 많이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좀 해보셔야 이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쌓이겠네요. 네. 지난 우리 강의를 좀 준비하시면서 오랫동안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강의를 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좀 대대적으로 다시 좀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법인 영업을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법인 CEO가 알아야 모든 그 책도 썼지만 이론적으로 사실 정리를 좀 잘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과 상담하고 또 우리 금융위원님과 함께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이런 강의가 있었나? 또는 정리를 이렇게 잘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우리 최용대 세무사님이 곧 강의를 또 준비해 주실 거고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해 더 좋은 성과 또 좋은 계약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